안녕하세요. 초에프코치입니다. 당뇨병은 소변에 당이 높다는 뜻으로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혈중에 당이 높은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몸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로 쓰입니다. 포도당은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혈액 속 포도당 농도, 즉 혈당은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란 호르몬에 의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여주는데 특히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까지 데려다주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고혈당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미세 혈관과 거대 혈관을 망가뜨려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큰 통증이나 아픔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게 돼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며 대부분 발병 초기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당뇨병 초기 증상입니다. 첫 번째는 당뇨, 다음 다식입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당뇨, 다음 다식입니다. 몸은 혈액에 남아있는 당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소변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는 당뇨가 나타납니다. 소변 배출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갈증이 나고 물을 많이 마시는 증상인 다음을 겪게 되며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 4회에서 7회 소변을 보는데 당뇨병이 있으면 소변 횟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며 이때는 소변의 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면 주의 깊게 몸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혈액에 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속 세포가 에너지원인 당을 이용하지 못하므로 영양결핍이 나타나는데 몸은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고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을 겪습니다. 특히 포도당 수치를 올리기 위해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찾게 되며 점차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흡수가 제대로 안 돼 체중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입냄새입니다. 입냄새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85%는 입안에 원인이 있지만 당뇨병도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입에서 과일 냄새 같은 아세톤향의 냄새가 날 수 있는데 당뇨병이 심하면 포도당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지방이 분해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 섭취를 과도하게 줄이면 이 역시 입냄새가 날 수 있지만 다이어트 식단을 하지 않는데 입냄새가 나타난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입냄새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손등이나 팔에 혀로 침을 살짝 묻히고 1에서 2초 후 냄새를 맡아보거나 3분 동안 입을 다문 뒤 후하고 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입니다.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탄수화물은 인체의 주요 에너지원인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탈수 증상으로 인해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피로를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피로감과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되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불면증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 3분의 1이 불면증을 앓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신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당뇨병 환자 99명을 대상을 살핀 연구에서 환자 34%가 불면을 호소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수면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뇨병 만성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과 비만입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하지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만성 합병증인데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으면 발가락 끝부터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이상감각을 호소하는데 낮보다 밤에 심해지며 이로 인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만한 경우 기도가 좁아져 수면 무호흡증까지 유발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에피네프린,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 역할을 방해해 혈당 수치를 높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흐릿한 시야입니다. 높은 당 수치로 인해 안구 수정체에 액체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쌓이게 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과 근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변할 때 눈의 근육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눈 근육이 초점을 맞추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당뇨병이 발생한다면 별다른 운동이나 식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당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지방과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2에서 3개월 동안 3에서 9kg의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처럼 변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강북삼성병원 연구팀이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4,8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간 체중 변동폭을 조사해 당뇨병 발생 유무를 관찰한 결과 체중 변동폭이 클수록 당뇨병 발생률이 상승했으며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사람과 비교하면 변동폭이 큰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1.8배 이상 높았습니다. 체중을 뺄 때 근육이 더 많이 소모되고 체중이 늘 땐 근육 대신 오히려 지방이 더 많이 생겨서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고무줄 체중을 막으려면 본인이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각 저하, 마비 증상입니다.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불리는 상태가 되어 신체 신경을 손상시킵니다. 양발과 양손의 감각이 서서히 무뎌지고 저리거나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발바닥의 감각이 떨어짐에 따라 마치 발바닥에 떡을 붙여놓거나 모래바닥을 걷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는 듯한 이상한 증상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체 여러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고 저하되면서 의자에 무릎이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 발에 발이 밟히는 등의 상황에서 잘 알아채지 못하게 돼 많은 타박상과 상처를 얻을 수 있는데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잘 낫지 않고 악화되어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으며 당뇨병은 전신의 혈류 흐름을 감소시키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입혀서 이 때문에 얼굴, 팔, 다리, 발 등의 마비 증상과 바늘로 찔리는 듯한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변비와 설사입니다. 당뇨병으로 대장의 운동성과 면역력이 떨어져 변비와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장의 운동신경 기능이 고혈당으로 저하되면 대장 내의 변이 움직이지 못하고 쌓여 변비를 유발하며 대장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장내 유해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병으로 췌장 내 신경세포가 손상됐을 경우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기름기 있는 변이 생기고 설사로 배출되게 됩니다. 당뇨병의 50% 정도는 발병 초기에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당뇨병 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의 가족력, 당뇨병과 관련된 위험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30세부터 매년 당뇨병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